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올린 쇼츠 영상. 그 영어로 크러쉬라고 하죠, 크러쉬. 크러쉬라는 것은, 나 몰래 자기가 누구를 짝사랑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왜 짝사랑이냐?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rush on you, crush on me 라는 거는 그가 나를 좋아한다,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 저의 뇌피셜도 좀 들어가고, 또 나름 제가 리서치한 것도 있고,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한다. 만약에 어떤 상대방의 이성을 좋아한다. 그러면 특별히 그 어떤 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도 당신을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매우 가늠하기 쉬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 연예인과 우리가 사귀겠다. 뭐 이런 생각은 뭐 엄두를 내지 않잖아. 근데 대개 제가 얘기하는 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우예요. 만약에 같은 직장 동료야.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소셜 백그라운드나 외모나 여러 가지 그 환경이 그렇게 간극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한테 관심 있으면 뭔지 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냐고. 우린 이성이야. 이성이라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매그네틱 자력의 힘이 있다고. 매우 강렬한 어트랙션의 힘이 있잖아. 상대방이 특별히 상대방과 내 자신이 간극의 차이가 없다면 비슷한 레벨이라면 속된 얘기를 그렇게 말한다는 게 좀 우스운데 상대방이 나한테 크러쉬를 한다. 그럼 나도 그녀를 크러쉬할 확률이 높아. 그렇지 않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ESP란 말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Extra Sensory Perception이라는 뜻인데, Extra라는 게 비범하다. 비범하다는 건 평범한 수준을 넘었다는 얘기. Perception, Sensory라는 것은 감각적인 거죠. Perception은 인지하다, 느끼다 이런 뜻 아닙니까? 비범하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능력. 일종의 초능력이죠. 예를 들면 나와 헤어진 여자친구가 예를 들면 나는 그녀에 대해서 완전히 잊었어. 근데 그녀가 자꾸 나를 그리워하고 생각을 하면 그녀가 나의 꿈속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꾸 그녀가 생각나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교과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서 ESP에 대해서도 그때가 20년 전인데도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학설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와서는 20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내가 볼 때 ESP에 대한 어느 정도 학설이 굳어졌다라고 저는 나름 가늠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나름의 감각이나 그 감성지성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도 느꼈을 거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당신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나는 그 여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뭐 여자가 성적으로 매력도 있고 다 좋은데 내가 그녀를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는 거야.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20대 중후반쯤에. 근데 자꾸 그 여자가 생각이 난다고. 저는 상당히 그 감성 지성이 높은 편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나의 감정을 3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나름 자신합니다. 근데 자꾸 그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왜 이 여자 자꾸 생각이 나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름 예리하다면은 그런 느낌이나 그런 어떤 경험이 있을 거라고 봐. 이거는 그 사람이 당신 좋아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나름 공부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린 이성인데 상대방이 나를 그런 식으로 자꾸 시그널을 보낸다. 나를 계속 좋아하고 나를 계속 크러쉬를 한다.
그러면 그게 ESP로 전달이 돼서 여러분의 꿈속이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자꾸 그녀가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저 여자가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란 것은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서로 교감을 하고 서로 붙어있게 만들고 서로 섹스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이제 종의 승리 아니야. 콩깍지가 꼈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냐고. 쇼펜하우가 얘기한 종의 승리야. 우리는 진정으로 교배를 하고 가족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은 비혼주의자 아닙니까, 쇼펜하우가. 근데 신이 우리를 그러한 생물학적인 얼지를 주어서 우리가 서로 붙어있게 만들게 하지 않냐. 그렇단 말이야, 남녀 관계가. 저는 그래요. 그런 생각 많이 해. 왜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꼭 교배를 해서 생식을 해서 어? 제 2세, 3세를 생산하게 만들어놨냐 이거지. 아메바 같이 그냥 세포 분열로 어? 번식을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 생각 많이 해. 왜? 저도 20세 참 연애를 일찍 했습니다. 연애를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결과가. 어?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연애라는 것이 10%의 즐거움이 있으면 나머지 90%는 고통과 번민이야. 그게 연애야. 그게 로맨스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힘들 때는 연애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아메바 같이 세포 분열로 번식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즉 남녀의 관계라는 것이 매우 충동적이고 강렬한 자력과 같은 매력의 어떤 그 스파크 아니냐고. 그러니까 서로 레벨이라고 말하는 게 우습지만 서로 소셜 백그라운드나 여러 가지 외모나 기질이 비슷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면 당신도 그날 그녀를 좋아하게 될 확률이 80%란 말이 여러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싱글이 많을까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난 20년, 10년 동안 한국이 싱글족들이 많이 생겼죠. 자, 이게 얘기하면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 시그마 남성 얘기를 하는 게 그거야.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 그런 거에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견주고, 그러면 자꾸 자기 스스로가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 저는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자본주의나 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자본주의는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 왜?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광고든 뭐든 시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방송을 만들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각적인 그 어떤 자극이나 충격, 충동 이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수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가 하루에 광고판을 몇 개를 볼 것 같아. 수천 개를 본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글래머하고 굉장히 섹시한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잖아. 대개는 그게 소시오 이코노미 클래스로 봤을 때 탑 5%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야. 그게 내 주위에는 다 그런 잘 나가고 돈도 많고 외모도 굉장히 아름답고 섹시하고 멋있는 사람들만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 평범하지만 이상적인 삶에 내가 속해 있지 않는 것 같은 소외당한 느낌. 그런 느낌을 평범한 사람들은 받으면서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림 같은 거야. 나는 그 그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은 소외감을 느낀다. 그게 한국이나 미국 같이 산업화되고 자본주의가 특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소외야.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껴. 미국이 그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어. 언제부터 있었냐? 20세기 초반부터 있었어요, 미국은.
그래서 그 에드워드 후퍼인가 이름은 에드워드 후퍼가 맞을까 하여튼 라스트 네임이 후퍼야. 그 사람이 그런 그 미국인의 삶은 굉장히 소외된 삶이잖아.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 남녀들 이런 걸 느끼는가. 나는 왠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오직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업이 있어야만이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고, 여자도 그런 느낌 드는 거야. 왜? 성형한 여자도 많고 예쁜 여자도 많고 방송이나 TV를 보면 예쁜 여자만 나오면 내가 볼 때 괜찮은 여자야. 몸매도 괜찮고 얼굴도 그 정도 괜찮은데 자기가 못생기고 아름답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다 라고 생각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매가 멀쩡한데 괜히 다이어트해. 스스로 자격지심을 느끼는 젊은 남자가 많다. 그래서 서로 연애할 시도조차 않는 거야. 음? 이제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저 나름 스펙도 되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학생 모아서 과외도 하고 학원도 운영한 적도 있고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이 업을 거의 20년 하면서 굉장히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죠. 근데 저는 지금의 삶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해 또 한국에서는. 이 사교육이라는 것도 왜 그러냐. 사람들이 다 원하는 삶이 개성이 있고 자유롭고 다양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면은 사실 이 사교육이라는 건 필요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삶이 굉장히 획일적이야.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된 삶이 굉장히 획일화된 성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나름 돈도 다 잘 벌 수 있어요.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봐. 근데 꼭 해결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방법만 가려고 그래. 왜 그냥 남과 비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자, 예리하 신부는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알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소셜 프레셔, 사회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무거운 짐, 이런 걸 생각하면, 씨발, 그냥 나 혼자 살래.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결혼이나 연애를 다 포기하고 사는 거야. 물론 정치하는 새끼들이 책임이 크죠. 책임이 커.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우리 자본주의 사회나 경제적으로 특화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소셜 프레셔.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연애를 포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야. 왜? 연애란 경험이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숙제 같은 거야. 인생의 숙제. 저는 그렇게 봐. 이거를 젊었을 때 어느 정도 해놔야 저같이 불혹의 나이가 돼도 과거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 이게 숙제야. 씨발 해야 돼. 안 하고 평생을 모태솔로로 지내면서 나이 40이 됐다. 저는 그분들 보면은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느낌 솔직히 들어요. 좀 안 됐다는 느낌 들어. 연애가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연애를 하면 10%는 연애가 100%로 봤을 때 연애의 경험이 10%는 행복해. 근데 90%는 진짜 고통스럽고 번민이야. 내가 이걸 왜 했지라는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들 정도로 후회스러운 게 연애야. 근데도 해야 돼. 사랑이라는 건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다. 근데도 해야 한다라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한 번도 못 해봤으면 한 번이라도 해봐야 한다. 음,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스님이나 신부나 수녀들이 굉장히 건전하고 모범적이고 다 모태 솔로에다가 건실하고 종교적인 삶만을 살았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출가하기 이전에 굉장히 그 어떤 그 세속적인 삶을 살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 예. 연애도 많이 해보고
굉장히 세속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인데 이게 어느 정도 레벨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거야. 더 이상 이러한 삶을 내가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름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성직자들 중에.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그 초월하고 이 출가의 삶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성직자들은 이 삶을 바라보는 관조 능력이 탁월하게 우수하다. 어? 그러니까 삶을 보는데 관조 능력이. 그래서 아 이건 이만큼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삶을 한번 추구해 보자. 그게 굉장히 시그마 남성다운 어떤 인격이지. 그렇단 말이에요. 수녀님들도 여러분 그 뭐 완전 못해 전혀 수녀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그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부님도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어. 뭐 다 그렇진 않은데 그런 어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파격적인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오히려 성직자로 가는 경우가 있어. 왜? 해볼 거 다 해봤거든. 초월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연애를 안 해보셨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원래 타피로 돌아갑시다. Somebody crush on you, you crush on her.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게 되면 당신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하게 될 확률이 80%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왜 싱글로 되냐?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소셜 프레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스스로 자격지심을 느껴서도 그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액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해야죠. 바란 말이야. 믿자야 본전이야. 저는 잘해요. 콜드 어프로치. 잘하는 편이야. 근데 해놓고 보면 나중에 참 잘했다. 씨발 안 했으면 그냥 끝났을 건데. 그리고 가서 말 한마디로 걸었더니 뭐가 건수가 생기더라. 생각보다 건수가 잘 돼. 이게 여러분 연애를 못 해봤다는 얘기나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야. 시도를 해봐. 채채면 깨지고 쪽팔리기도 하고 저도 많이 그 수모를 당해봤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웃겨. 그냥 웃음만 나오지 뭐 그 쪽팔려 그냥 하는가. 막 남자는 부딪히고 깨지는 거야. 여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남자라고 못할 것 없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소수의 여성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 있으면 크러쉬 하는 거야. 일본 여자들 같이. 그러다 보면 건수가 생기고 인생이 참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지.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